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2017년에 이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왜냐면 이게 생소한 사료라서. 그는 스스로 국공에 올라 지가 지 스스로 국공에 올랐다는 거죠. 누가 왕이 이렇게 해준 게 아니고 국공에 올라 왕태자와 동등한 예우를 받았으며 자신의 생일을 인수절이라고 불렀대요. 이 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왕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 생일을 무슨 절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국왕의 생일에서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지 생일을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 생일을 뭐 매핑절 이렇게 그 모든 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축하해주고 뭐 그날 하루는 또 국경일이고 막 이런 거죠. 인수절이라 칭하였다. 그는 남의 토지를 빼앗고 공공연히 뇌물을 받아 집에는 썩는 고기가 항상 수만근이 되었다. 이것만 가지고 찾기는 어렵죠, 사실은. 이거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꽤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고려 중기 때 이자겸도 이럴 수 있고 이자겸 정도 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 때의 지배자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잖아요. 뭐 정중부, 경대승, 이민, 최충원, 최우 뭐 이런 애들도 뭐 이 정도는 하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원간섭기 때 뭐 기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외워야 돼. 인수절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이자겸 생일이거든요. 이자겸 생일을 인수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2017년에 나오고 나서 기본서 같은 거 개정된 거 보면 이자겸의 생일을 인수절이라고 부른다고 다 보조단에다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걸 공부하지 말고 이렇게 문제 풀면서 인수절만 기억하면 돼요. 그 인수절은 누구의 생일이다? 이자겸의 생일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이것만 찾으면 이제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아니 이 문제는 문제 푸는 것도 어려워요. 이거는 제가 볼 땐 이건 이제 틀리라고 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인수절 정도는 기억을 해놓는 게 어떠냐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1번서부터 볼게요. 그가 일으킨 난을 경계의 난이라고도 한다라고 했는데 경계의 난은 이걸 경계의 난이라고 하지 않죠. 뭐를 경계의 난이라고 하죠? 1170년에 일어난 경인의 난. 이게 무신정변이죠. 경인의 난과 그 다음에 뭐를 합치죠? 1173년에 일어난 김보당의 난. 김보당의 난을 뭐라고 부르죠? 계사의 난 이렇게 부르죠. 이게 김보당의 난이죠. 이걸 합쳐서 우리가 경계의 난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걸 합쳐서 이렇게 부르죠? 뭐를 보여주는 거야? 경계의 난 이런 뭘 보여주는 거야? 사회 혼란. 막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다. 그리고 체제가 막 바뀌고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줄 때 우리가 경계의 난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영어식 표현을 하면 관용어 같이 사용되는 거죠. 경계의 난 이래 그럼 뒤에가 뭐가 나야 돼? 사회가 혼란스러웠다 이런 식의 표현이죠. 이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아들을 출가시켜 씨야 이자겸도 모르는데 아들을 어떻게 알아? 그죠? 이자겸 생일도 모르잖아요. 아들을 어떻게 알아? 현하사 불교 세력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다. 3번 금의 군신관계 요구에 반대하며 금 정벌론을 주장하였다. 금의 군신관계 요구에 반대했어요? 금의 요구에 이걸 수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 마찰이 일어나면서 이자겸 남도 일어나고 또 결국 이자겸이 숙청되고 이러는 것도 다 이 금의 요구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4번. 그러니까 틀렸어요. 이거는. 문벌귀족들의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지덕 세왕설을 내세워 서경천도를 주장했다. 이건 묘청 아니에요? 정지상 이런 사람들? 묘청. 정지상. 우리가 또 한 번 배운 사람 있는데? 백수한? 그쵸? 제가 수업하면서 여러분들 막 약 올리면서 이 사람이 시험 문제 나와요 막 이랬잖아. 그리고 여기 개경파는 김부식이 아니고 한유충 뭐 이런 사람. 그래서 부식,
유충. 뭐 그렇게 했었죠? 답이 2번인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 어렵네요. 왜냐면 이자겸을 이쪽에서 찾기도 어렵고 설사 찾는다고 해도 뭐 이렇게 읽다 보면 뭐야 씨발 정중부야? 뭐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알면 그죠? 얘는 누구야? 그러고 넘어갈 테고 얘는 뭐 넘어갈 거지 2번은. 그죠? 물론 뭐 여러분들 뭐 미안한데 저는 알고 있어요. 이자겸의 아들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금의 군신관계 요구에 반대. 저 새끼도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3번은 무조건 제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것도 제끼. 그러니까 3, 4번은 무조건 제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아들이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돼. 이 아들이 의장이라는 법사인데 이게 현하사 주지예요. 현하사가 현종 때 만들어진 절이거든요. 이게 이 현하사 주지가 이 의장이에요, 의장. 근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잖아요. 이자겸의 난이 일어날 때 현하사 승려들이 이자겸의 난에 가담하거든요. 그게 이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사료에서 나오는 걸 이제 정리하셔야 돼.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는 사료를 줄 때 갑자기 현하사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 현하사 승려들이 왜 이자겸의 난에 도움을 주었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현하사 주지가 누구였기 때문에? 의장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아빠 도와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자겸의 난 당시 현하사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현하사를. 이 내용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자주 언급이 안 돼서 그런데 이 개념은 사실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려시대 때 권력을 잡으려면 항상 메인 사찰에 자신의 아들을 임명해서 이거를 정교일치를 만들어 놓고 후원을 받으면서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큰 골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자겸의 난에서 이 현하사가 지원했다는 거는 우리 고려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설명을 잘 안 해주죠. 근데 이제 이걸 출제한 사람은 이걸 내고 싶었던 거야. 이 정교일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주도권을 잡으면 종교인들과 밀착되어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면 이 종교는 한 정치 세력을 밀기 시작하면 그 신자들이 다 밀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들 취임하면 맨날 가는 게 뭐 조계사 이런 데 들리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한번 갔다 오고. 본인은 동학이면서 뭐 그렇게 갔다 오는 거야. 사실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문제를 맞추고 안 맞추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마지막에 해드렸던 그 얘기를 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료에서 이자겸의 난이 나올 때 뭐가 등장하는 경우 현하사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난이 일어나는데 현하사가 등장하면 아 이거 이자겸의 난이구나 이렇게 역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사료 제가 아마 이게 문제가 한번 나왔으면 이걸 거꾸로 주는 거죠. 이걸 사료로 주고 이걸 답으로 찾게 하는. 인수절을 답으로 찾게 할 수도 있죠. 그의 생일을 인수절이라 불러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걸 선지에다 깔아놓고 사료에다 뭘 주는 거예요? 이걸 주는 거야.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을 때 누가 지원했던 거? 현하사 승려들의 지원이 있었다는 걸 사료로 주면 오히려 더 좋은 문제가 돼요. 요거는 좀 체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자겸의 난 당시에 현하사 그 승려들의 지원은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